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강제실종 범죄의 대표적인 장소로 지목되어 온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속 북한인권, 나를 기억해 주세요란 표 아래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용소의 상황을 가방과 지우개 같은 물품에 담고 심층 연구조사를 병행하면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북한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 실종을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UN COI에서도 이제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을 했듯이 북한 안에 정치범으로 그 수용소에 갇히신 분들이 다 강제 실종 피해자거든요. 15호 유덕 수용소랑 18호 관리소에서 이제 생존해서 탈북하셨던 두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 그 수용소 안에서의 기억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물품들을 제작을 했어요. 이 단체는 북한은 공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실종은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비공개로 국제회의를 열고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논의했습니다. 알-라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강제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을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아물지 않은 상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여기엔 북한 내 자의적 구금과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인 납치, 미송환 전쟁포로 일본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납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선 탈북민인 대학생 김일혁 씨가 참석해 최근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자신이 증언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다시 전하면서 북한에 보내는 외부 정보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북한 내에 그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또 그들이 그 접함으로써 또 깨어나는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문승현 차관 대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 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 미한 연합연습의 야외 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올해 들어 10번째로 미국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의 경우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 억제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핵무기 없이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으며 지난 3월과 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방위기술 협력협정에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 공개한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커스 합의 가운데 첨단 방위기술 협력 관련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일본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오커스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하며 한국과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커스 합의는 재래식 무장 핵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과 인공지능 AI와 극초음속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구성되며 영국 외교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8개 핵심 방위 기술 공동 개발 계획에 일본과 한국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호주와 미국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미국의 무인기와 흡사한 형상의 최신 무인기 2종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드론 기술에 강한 이란의 도움 덕분이라고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미사일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 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전 우주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서울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수개월 내에 신규 무인기 2종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비슷한 형상의 무인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란을 통해 미국의 무인기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란은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글로벌 호크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킨 뒤 잔해를 공개했으며 2011년에는 이란에 추락한 미국 무인 정찰기 RQ-170 센티넬을 역설계해 무인기 샤히드 129를 제작했고 2021년에 공개한 무인기 카만 22의 외형을 보면 미국의 무인기 리퍼와 흡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 2척을 추가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돼 북한이 올해 새롭게 자국 선적으로 등록한 선박은 모두 26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 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 둥펑 58호와 모니카호가 각각 토성호와 달마산호란 이름의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6척의 선박을 새로 등록한 데 반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에 4배가 넘는 중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바꿔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지난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선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해 총 25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제재할 것을 권고했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